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3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2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나눴다는 것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 이건 원래 그 계사전은 상하평과 12장이란 분류가 없었는데 주자가 송대 와가지고 이렇게 장 분류를 했어요. 장 분류라고 그 장 속에도 절을 갖다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해석을 다른 거죠. 그걸 이제 본이라고 하는데, 주자의 본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것도 주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잘 나눠놨어요, 보면은. 굉장히. 그래, 이 장은 뭘 했냐면, 전체 뜻이 성인이 역을 만드는 거, 어떤 원리로 역을 만들었나 하고, 군자가 역을 배우는 원리, 그 두 가지의 틀로 가지고 이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자격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했냐면, 복희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괴를 배포했는데, 이 설계는 뭘 했냐면, 8계와 64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복희의 설계는 뭐냐, 원래 기호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양과 음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돌아가는 기구는 두 개니까 이 음양의 기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현대 물리학도 똑같은 거죠. 이 두 가지 기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도 역시 이렇게 창립됐고 이 두 가지 기구는 조합돼서 검기 같은 거는 바로 이렇게 6개를 딱 해놓고 기호학이니까 복희 때는 이렇게 그림만 있는 거죠. 도시가 된 그림. 그러니까 복희는 어떤 우주의 원리가 또는 뭐 삼라만상 현상의 어떤 원리가 돌아가는 것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기호학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때 문왕이라는 분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폭군 주라는 사람인데 주왕인데 이 주왕이 문왕을 갖다가 유리란 지역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딱 보내니까 거기에서 유배지에서 고독한 삶을 살면서 주역의 이 64계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말을 붙인 거죠. 괴사, 말을 붙인 거죠. 이게 주역의 괴사죠. 건기 같은 원형이정이라 하는 게 붙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딱 보니까 이 괴의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붙인 것 가지고는 안 돼, 도대체. 도대체 모르겠어. 이 하나도 다 미임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 의미를 잡아낼 것인가 하다가 이 주공은 요 효 하나에다가 다 이름 붙인 거죠. 첫 번째, 이거는, 잠룡무령이다. 쭉 가다가 제일 흔한 항룡유해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효사라고 해요, 효사. 이걸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붙이면서 이 기호학이 뭐냐면 인문의 삶 속에 스며드는 거죠. 말로 붙이니까 그 말이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기호가 인간의 삶과 대비되는 논리에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 인문학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인문학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또 어려워. 점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잠룡무령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려운데, 이러한 괴사와 효사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한나라 되게 초창기에 좀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이 계사전이라는 게 붙게 된 거지. 12개. 12개에서 계사전이 붙게 되는데, 계사전이 붙으면서 이게 이제 그 역전이라고 보통 하죠. 역전. 계사전이 붙으면서 이 괴사 효사가 갖고 온 인문의 세계가 철학적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계사전을 통해서 주역이란 하나의 책이 철학적 개념의 옷을 입게 되면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주역을 배우기 전에
괴사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주역을 배우고 난 다음에 괴사전을 해야 될 것인지 학설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주역을 배우기 전에 괴사전을 배워오면은 주역이란 책이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형성이 된다 해가지고 주역을 보기 전에 괴사전을 배우기 좋다 이렇게 좀 말 많이 하죠. 그래 이렇게 자격을 통해서 복희, 문항, 주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군자는 그걸 보고 하격, 역을 배우는 거지 이제 이 장에서. 하격을 하겠으면 군자는 조용히 혼자 조용히 평상시에 거할 때는 상을 바라보고 지역의 괴상을 바라보고 완사, 거기에 따른 괴사나 효사를 갖다 이렇게, 이 완사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 불교 화두처럼 계속 갖고 놓지 않는 거죠. 또 손에 왕구처럼 계속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에 집중해 공부를 하는 게 완사예요.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활동할 때, 동적, 활동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활동할 때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다를 거고, 일을 할 때 일마다 상황이 다를 거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늘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점을 치는 방법은 내적 직관에서 점을 치는 방법과 시초점에서 점을 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역을 배우지 않더라도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점을 치고 있어요. 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 이번에 무슨 일을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스스로가 내적 직관을 가지고 계속 점을 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데 주역의 공부를 통하게 되면 주역은 삼라만상, 인생사 변화를 갖다 쫙 그 다양한 형태로 384회로까지 계속 대입시키기 때문에 주역의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난번 그림 그렸듯이 이렇게 의식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이게 삶의 문제라면 삶 속에서 내적 수양 공부를 하면 내적으로 계속 올라가 시야가 좀 높아져요.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요만큼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 많이 되는 사람은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시야이기 때문에 이 포용력이 강하고 어진 마음이 강하고 배려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늘 싸우는 거죠. 요건 네 거, 내 거, 뭐 네 편, 내 편 나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군자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바로 제가 했지만 체인지 교수 말로 프레임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다양한 시야를 통해서 내적 수양을 통해서 직관력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순간에 굉장히 영혼이 맑은 것 같으면 어떤 직관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머니가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탁 다루고 맞춘다고 해요. 그건 순수하기 때문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적 직관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 점을 늘 완성한다는 거, 점을 늘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시초점 치죠. 요 근래는 저 뭐 미아리 같은 데 가서 점집이 찾아가기나 명리학하는 사람 찾아가겠죠. 그러나 이 내적 직관의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 주역을 통해서 내적 직관의 세계가 자꾸 맑아서 열리면은 자천 우주가 된 거죠. 하늘로부터 붙어다니까 하늘로부터 도울 있잖아. 도움이 있어.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2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야, 너 최동락이는 정말 현재 수고 많았다 오늘 쉬고 여기까지 올라오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편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천 우주는 뭐냐면 내적 직관이 난다는 겁니다. 영혼이 맑아지니까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이, 자성이 밝아져 가지고 끊임없이 신성에 다가가고 진리에 다가가고 참다운 삶에 다가가니까 저절로 맑은 영혼을 통해서 그러한 이게 천인합일인데 결국은 천인합일인데 자기 속에 내재한 하느님, 자기 속에 내재한 불성이 밝아져 가지고 거기서 자꾸 맑은 기운이 해가지고 이 점이 직관의 점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천우주예요. 자천이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영성이 밝아가지고 직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난 거죠. 이 전체가.
근데 오늘 3장은 뭐냐면, 이 3장은 이 괴사와 효사의 통예가 어떤 것이냐 설명한 거예요, 3장은. 얘들을. 그 괴사와 효사 중에 가장 주역에서 많이 쓰일 만하니까 기륭과 회륜과 무구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괴나 효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기륭, 회린, 무구. 이 허물구자는 허물이 없다는 건데. 이 허물구자. 그래서 이 기륭, 회린, 무구에 나오는 이런 주역 384회에 대한 여기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공부를 딱 하게 되면 각각 이 지자가 갈지자라 해도 돼요. 갈지자, 향할 지자 똑같아. 향할 향자가 각자 그 가는 바를 가르쳐 주게 돼. 다시 말해서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여기에 다양한 이치를 갖다가 점점 공부하면, 공부한다는 건 내가 의식이 높아지니까 의식이 높아서 딱 펼쳐 보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윗바사나 명상이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명상. 명상은 바로 처음 하는데, 윗바사나 명상은 자기 삶 속에 빠져 있으니까 타오르는데, 윗바사나 명상할 때 명상하면서 자기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자기가 잘 내려다보거든요. 자기가 자기 쭉 내려다보면서 내려보는 시야가 크면 클수록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길이 더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자신이 가야 될 미래를 갖다가 가리키는, 미래를 갖다가 알게 되는 공부가 된다, 3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 3장을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을.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된다. 그래, 복희씨가 이게 이 설결한 거죠. 기호학이고. 아까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3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페이지 수로 529쪽입니다. 3장은 전체가 5절로 나눠졌어요. 5절로. 그 첫 번째 절은 단자는 언어 띄우고 상자야오, 효자는 언어 띄우고 변자야오. 이 호자는 어자하고 같은 용법이라서 전치사라 되겠어. 어떤 단어 앞에 붙는 조사예요. 단어 앞에 붙는 조사죠. 그러니까 호자 때문에 은호요, 호도 호자가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에 상을, 이 호자는 을 목적이 돼요. 상을 말한 것이고, 호자가 전치사가 됩니다. 이때. 상을 말한 것이고, 효라는 것은 놈자자는 것이죠. 단이라는 것은 은을 말한 것이고, 이 말이죠. 효라는 것은 변화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은 이 단자가 통해요. 딱딱딱 끊어가 단정시키는 거죠. 딱딱 정리하는 것, 단. 그러니까 이 지역의 건께 같으면, 건께는 원형 이정이다 하고 딱 이렇게 이걸 딱 단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을 보고 딱 말한 것이야. 이 건께는 바로 원형 이정이다 상을 보고 말한 거죠. 이게 단. 그리고 효라는 것은, 효라는 것은 바로 변화, 초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초효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효까지 6개 효마다 이 올라갈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가 나거든, 한 효 중에. 이 변화의 모습을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 하나의 괴사를 먼저 딱 보거나, 전체 괴는 무슨데, 건괴는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원형 이적이구나. 그리고 초효부터 상구, 상욕, 상구효까지는 어떤 변화의 단계를 얘기한 것이구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주역을 보는 방법을 얘기한 거죠. 그럼 거기서 주자가 본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단은 위 띄우고 괴산이 문항 띄우고 소장야요. 단이란 것은 괴사를 이를 자, 괴사를 말한 것이니 문항이 지은 바의 것이요. 이 바소자는, 말씀드리자면 이 바소자는 앞에 작자인데, 작자가 동사네, 동사.
그래서 바소자 돼가지고 이걸 명사화를 시켜준 거야. 지은 바, 지은 것, 이 말이죠. 뒤에 동사를 명사화를 시켜준 거죠. 지은 바의 것이다, 그냥. 그거 하고 할게요. 효는 위 띄우고 효산이 주공 띄우고 소정해라. 효는 효사를 말하는 것이니 주공이 지은 바의 것이라. 상은 지 띄우고 전체 띄우고 이연이요. 변은 지 띄우고 일절 띄우고 이연이라. 상이란 것은 이 괴상, 검괴 괴상이죠. 이 상이란 것은 이 전체다. 검괴 전체를 다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변은 초요부터 구요까지 하나하나, 일절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절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지었지만도 이 주역은 복희가 제일 처음에 설기를 해가지고 64개를 지었을 때는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아무나 말이 붙지 않고. 그러니까 복희가 만들어낸 기호란 것은 이 세계사 쪽으로 이민인 게 뭐냐면, 하나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건이다, 양이다, 음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 기운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그 기운에 의해 가지고 삼라만상의 변화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루어지겠다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세계사에서 이 유럽이 굉장한 거죠. 그런 기호학에 대해서 문항에 이어서 말을 붙인 거죠. 말을 붙여서 이거는 무슨 뜻인지 했고, 또 거기도 부족하니까 주공이 다시 또 말을 붙여 효사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괴와 효에 대해서, 상과 변화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주역을 보면 제일 처음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배웠다 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변화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는. 이 변화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대표적인 변화 이야기를 지금 갖고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변화 이야기. 자, 그게 뭐냐면, 기륭자는 언어 띄우고 기 띄우고 득실야오. 회린자는 언어 띄우고 기 띄우고 소자야오. 무구자는 선보 띄우고 과야라. 530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괴사와 효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거죠. 모든 괴를 보면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표하고, 회하다, 린하다 이런 표현 썼고, 또 무구하다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이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주역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를 깨달으면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각자 자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삶에다가 대비시키는 거죠, 주역은. 주역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역의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내적 속에 타고남을 갖고 있는 품성에 에너지를 부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자꾸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첫 대목의 기류에서 이 기륭, 회린, 무구란 거죠. 자, 기륭이란 것은 그 득실을 말한 것이에요. 호자. 이 호자 역시 전치사니까 뒤에 걸 먼저 해가지고 앞으로 옮기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득실을 말한 것이고, 득실은 뭐냐면 각자가 시중이 있다고, 누구나 자기 살아가면서 시중, 그 중에 적중하는 거니까, 그 때에 적중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적중하는 거죠, 누구나 상황에 적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죠. 그걸 얻으면 성공하고 잃으면 실수하는 거죠.
그 얻었을 때는 그게 길이 되고 잃으면 흉이 되는 거죠. 누구나 각자 삶에서 자기의 시종을 향해 사는 거죠, 각자.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은. 각자 다 다른 시종은. 다시 말하면 체육에는 체육의 시종이 있을 거고, 음악은 음악의 시종이 있을 거고, 미술은 미술의 시종이 있고, 요 원래 시끄러운 정치는 정치의 시종이 있을 거고. 그걸 뜻대로 되면 득이고, 이러면 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회린. 후회할 회자, 리는 지난번에 인색을 린자라 했는데, 이 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의 문자니고, 이건 입구자니까, 입으로 문의를 만든다니까, 자기 변명하는 게 변명. 꾸미는 거죠. 말을 꾸미는 거죠. 말을 꾸는 거. 그래, 어떤, 완전히 흉은 가지만, 어떤 조그마한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반추하는 건 해가 되고, 그걸 갖다가 자기 변명하는 것은 린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린자는 거의가 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잘해요. 그럼 평범한 사람도 오히려, 아, 내 잘못이지.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고향에 부모님들이나 저 집안에서 보면, 아, 조금만,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회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변명을 잘하죠. 꾸미를 잘하는 거죠. 린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회린이라는 것은 그 소자, 자자는 병자, 그 다음에 험자, 허물자자예요. 그건 작은 허물을 말한 거예요. 이 회리는 완전히 기륭의 단계는 안 가서 있다. 기륭의 단계에 있던 작은 건 하자야, 하자. 작은 잘못이야. 그것을 말한 것이야. 그러니까 회리는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좀 하겠지만 또 나오니까.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거죠. 작은 허물이니까. 사람 누구나 작은 허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이 작은 허물은 거의 우리가 그림자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데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후회를 하고 잘못을 반추하는 사람은 삶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의 틀에 매인 사람은 결국 계속 흉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저건 자기 변명까지 몰라 이러다 끝나는 거죠. 근데 무구란 것은 무구는 구자는 허물구자거든요. 허물이 없다는 것. 이 허물구자도 없다냐, 이게 각각각자에다가 사람인자예요. 사람은 개체니까 이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허물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개인주의에 매여가지고 사유욕에 빠질 경우는, 이때가 가장 허물이 많다는 거죠, 허물구자. 각각각자 사람인자, 이게. 그래서 사람이, 허물도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개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허물이 있는 삶에서 허물이 없는 대로 가는 거, 이 말이죠. 무구라는 것은. 이 무자도 있지만도, 이 무자, 지난번에 봤지만, 이 무자는, 이게 해석하는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인자 플러스 하고, 두 번째는 절름발이 왕자예요. 절름발이 왕자예요. 절름발이 왕자 플러스 이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가리다. 이 말이거든. 사람이 자기가 절름발이인데도 아닌 것처럼 가리는 거. 또 사람이 정면 모습이 큰데 정면 모습 이거 가리는 거. 그래, 이건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가려서 안 보게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뭔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안 보이긴 알 수 없는 사항이 이 무자. 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무자는 변화. 그러나 이 무자는 숲이 완전히 불화자니, 이게 불화자거든. 숲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역에는 이 무자는 거의 안 써요. 이 무자를 쓰지. 왜? 주역의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소이기 때문에 무한히 변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갖고 있는데 그 허물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보 과해라. 과자도 허물 과자 하니까 허물을 잘 보충하는 데 있어. 허물을 잘 자기가 극복해 나갈 때 보충하는 데 있다는 거야. 허물 자체는 인간의 살아가는 그림자 같아요. 100%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걸 잘 보충해 나가는 거죠, 서로가. 그게 바로 허물이 없는 삶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 더 밝은 세상에, 더 영적인 세계로
진리에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고로. 자, 이런 원리. 앞에 당과 그 다음에 효, 거기서 기름, 쾌린, 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시고로.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역의 개요를 다 살펴보면 그래서 살펴보면 뭐냐면 열 띄우고 귀천자는 존호 띄우고 위하고 재 띄우고 대소자는 존호 띄우고 괴하고 변 띄우고 기룡자는 존호 띄우고 사하고 한 줄 더 읽어볼게요. 우 띄우고 회인자는 존호 띄우고 괴하고 진 띄우고 무구자는 존호 띄우고 회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들고 나오는 거죠. 또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이런 까닭에 주역의 괴상들을 아까 했지만 주역의 괴상을 잘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현실의 나의 삶을 갖다가 반추해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주역의 괴를 보는 거죠. 이 반대로지. 주역의 괴를 보는 것은. 이 보는 것은 이 주역의 괴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반추해서 내 삶을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의식의 게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 내 가운데 열 귀천자, 귀천이 나열 때 있는 것은 귀천은 하부터 시작해가 이거 하나 초라 그러죠. 초열부터 해서 상요까지인데 이 귀천이 이렇게 나열 때 있는 거죠. 이건 어디 있냐면 존호 위 자리에 있는 거죠. 초열이냐 육회냐 자리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주역의 괴를 보면은 상은 무조건 좋고 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가장 높은 자리는 요즘 말하면 부와 귀하네요. 부인데 귀는 뭐냐? 권력이니까. 부는 어쩌면 돈이 물신의 시대니까 최고죠, 부가. 부는 권력. 이게 지금 오늘 최고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부위가. 이게 제일 귀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제일 귀한 거. 상이죠. 그러나 이 주역을 공부하면 진짜 귀하고 천한 게 뭐냐, 이게. 귀천의 문제는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천은. 만약에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여기 돌이 있는데 어떤 작가가 그 돌을 갖고 난 다음에 그 인사동 전시장 만든 전시회 가서 굉장히 전시장 좋은 그림에 딱 붙여가지고 구상화를 해가지고 돌이 하나의 작품 속에 흡수가 되면 그 돌은 작품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뛰어난 작가 같으면 수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돌을 갖고 왔는데 수채그냥에 쥐새끼가 지금 쥐새끼 나오니 그걸 못 나가게 수채기를 막아놔서 그럼 천해지는 거지 뭐. 천양전을 딱 지금 공연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도령을 맡을 경우는 귀해지지만도 방자를 맡으면은 그거는 좀 천해지는 거죠. 귀천의 위는 스스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와 권력이 있다 하면서 귀한 거 아니야. 그 가운데도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우리 보지만 천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 삼각구대 정상에서 사회 리더들이 천왕성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이 밑바닥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지만도 굉장히 인간답게 소중하게 사는 귀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또 귀천을 볼 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대소. 제는 가지런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할 정자 통한다고 주장을 그러는데 가지런할 대자니까 대소가 가지런하게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64개가 이게 보통 64개 소도 있고 큰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고 작은 이야기 하는 교회도 있고 큰 이야기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 교회가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릇이 굉장히 용량이 큰 그릇도 있고 용량이 작은 그릇도 있고 64개가. 그거는 뭐냐면 대와 소가 가지런히 정해져 있는 것은 존옥 괴라 64개에 보면 그릇이 큰 게도 있고 작은 게도 있다는 거야.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상황마다 자기를 반추해 보는 거지.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게 다 의식 깨는 거죠. 그 다음, 변 띄우고 기름자는 존으로 살아.
그리고 기룡이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기류고 흉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전호 사이에서 이 괴사나 효사의 말에 있는 거예요. 말 붙여 있는 거 사이에서 그 사를 가만히 보면 문왕이 이 괴에 이름을 붙였을 때 왜 이렇게 붙였을까? 주공이 효사를 붙였을 때 왜 이렇게 붙였을까? 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냐면 자기 생각이 감이 돼야만 볼 수 있어요. 글로까지 안 돼. 원형이의정, 그건 원형이의정이지. 원형이의정이라는 사를 통해서 자기가 왜 이 말에 원은 뭐고, 원은 봄이다, 정은 여름이다, 이는 가을이다, 또는 정은 겨울이다. 그럼 원형이의정, 사기가 돌아가는 이치구나. 이런 등등은 원형이의정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자기 속에 흡수되는 것은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이. 그래서 사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사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귀천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를 잘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글을. 생각을 잘 해봐야 글을 보고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래 주자의 본의는 뭐냐면 위는 위 띄우고 육초지 띄우고 이라. 초여부터 상구여까지 육초에 있는 거야,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는 자기는 자기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쟤는 유 띄우고 정렬, 유는 같을 유자입니다. 정과 같아 이 말이죠. 소는 위 띄우고 음이요, 대는 위 띄우고 양이라. 소는 대개 음괴들이야. 음괴들이 그렇게 작은 게 많아. 대는 되게 양괴들이 있는 거지. 양괴들이 좀 많아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회린자, 회린을 근심하는 거. 회린을 근심하는 거. 여기에서도 주역의 철학적 개념이 왜 인간의 사고와 직결되는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인데, 이 시중인데, 어떻게 보면. 중인데, 중에서 득을 하면은 길이야. 중에서 아까 실을 하면은 흉이야. 회리는 가운데에 있어요. 회리. 그러니까 이 어떤 시중의 상황에서 잘못돼서 후회할 경우는 발로 길로 가는 거죠. 후회는 자기 반추니까 미래를 갖다 자기 스스로 권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그런데 인쇄가 한 건 자기 변명이 빠지는 거죠. 교만하면 그건 곧바로 흉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는 거죠. 사람이 솔직 담백하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회린을 근심하는 거, 이건 내가 이 회린이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고민하면서 괴로운 건 뭐냐면 개에 있다는 개. 개는 이 갈림길 개 있다, 여기 갈림길. 여기 가면 결국은 길이고, 여기 가면 흉이야. 기름이 나는 갈림길이야, 이게. 회린이 바로 기름 갈림길이야. 사이. 이게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령에 보면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령에 이 천명이 심으로 들어와 있고, 심에서 이렇게 이제 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이 심을 통해서 바르게 말하는 거, 천심이 바라는 거예요, 천심이. 천심이 바라는 거죠. 천심이 바라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거죠. 이게 사단 발이야 말도 순수한 영혼이 바라는 사단 발인데, 그런데 어떤 외적 조건이 딱 왔을 때, 그 외적 조건이 마음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곧바로 천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생각 사욕에 의해서 굴절이 됐을 때는 요게 악으로 가는 거예요. 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나쁜 악이 된 거죠. 이 악할 낙자가 뭐냐면 이게 마음 심자 플러스 버그맞자, 이 버그맞자. 버그말하면 2등을 말해, 2등. 1등은 으뜸문자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야 하면 요게 똑바로 내려오는 거. 요거 똑바로, 여기 공부지, 공. 이게 천에서 진대. 요것도 천고, 요거 진대.
천에서 지려오는 꼭바로 내려온 거니 공부야, 공부. 그거는 자기 품성을 그대로, 제대로 다렸다는 거예요. 요 아자는 뭐냐면, 요 사욕에 해가지고, 요 사욕에 해가지고 삐뚤삐뚤해진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씨앗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악이 거대한 게 아니야. 내 순수한 마음에서 헷갈리는 게 악이야. 그때부터 악이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씨앗은. 그러니까 이 천심이 그대로 딱 내면 요때 외적 요건이가 사심이 사욕이 일어나가지고 요거 내게 이익이 되고 요 손해보는데 우리나라 쉽게 해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다 목숨을 거놓고 한 사람들도 사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욕이. 사적인 욕망.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고통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복구하고 내가 천심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딱 하는 거죠. 그때 요 경계점 요게. 요 전까지를 미발할 때, 미발. 마음이 바라지 않을 때야. 요 중간은 마음이 이발할 때, 이미 바랄 때야, 이발. 그 이발 그러는데, 요 마음이 바랄 때의 공부가 중요해. 요게 성찰 공부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살펴보는 거죠. 늘 깨어있는 거죠, 의식이. 요 성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미발일 때 수양 공부를 잘하는데, 미발일 때 수양 공부하는 게 명상 참선 같은 거죠. 그걸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외적 요건이 왔을 때, 사욕이 발동됐을 때, 성찰의 힘에 의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요 상태가 뭐, 여기 개예요, 개. 요 관리하는 게. 요걸 잘하면은, 그 어떤 인간으로서는 실수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는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후회를 같으면 곧바로 길러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 내 사욕인데, 뭐, 나는 이렇게 살아가 자기 변명을 쭉 가면 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리를 근사하는 거는 존엄해, 경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판단에 또 인간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거의 대동사인 거예요. 거의 대동사입니다. 누군 없이.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의식이 깨어가지고 맑았냐, 안 그러면 탁하냐, 그 사이 보이지. 거의 똑같아요. 어떤 순간에 맑을 때는 이렇게 잘 타다가 또 탁할 때는 잘못할 수 있지, 인간은. 굴절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수양공부. 육아 철학이나 노당 철학의 수양공부. 처음부터 거기 있는 거죠. 그래요. 진 띄우고 무구장 존엄해라. 진은 떨칠 진짜, 떨쳐나갈 진짜예요. 허물이 없는 것으로 떨쳐나가는 거, 발전해가는 거죠. 허물이 없는 것으로 떨쳐나가는 거, 떨칠 진짜. 떨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것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회했다, 후회하는 데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 판단한 거, 탁한 마음에서 굴절됐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진보 발전하는 거죠. 인간은 후회를 통해서 거의 진보 발전을 하지, 그 태어날 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시련과 고통을 줘서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후회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반추하고 밤을 새가면서 괴로워하며 그러면서 자꾸 진보 발전해가는 거죠. 맹자에서는 바로 그런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를 준다는 말을 그래서 그런 거죠. 맹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루어진 건데 그 아래 주자 본의를 볼게요. 개는 위 띄우고 변별지 띄우고 단인이 개 띄우고 선악 띄우고 이동이 띄우고 미형지 띄우고 시라. 자, 주자도 어떻게 봤냐면 개라는 것은, 이 경계점이라는 것은 변별의 단서야. 이 단서는 뭐냐면 끝단 실마리 단자예요. 요 딱 나눠져, 요 단체, 요게 딱 나눠, 요게. 요거 로자는 뭐냐, 박이 얘기해요. 요걸 로자는 박, 기억나십니까? 이 박. 복지어 박을 때. 어떤 도해색에 있으면 이 도해색에서 이 유무로 갈라지면서 분배 나오는데 그 갈라진 점을 갖다 로자는 이거 박이라 그랬어요, 박. 통나무 박자. 도올 선생은 출판에서 통나무라 하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거죠. 박의 색의 박. 이 개고. 미발, 이발, 경계점이 말해. 미발. 육아철학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성과 악이 마음속에 사욕이 해가지고, 아, 요거는 좋은데, 요거 나쁘지만 내인데 이익이 되는데, 그 선악이 이미 마음을 움직거렸어. 요 마음속에 이미 움직거렸어, 이게. 마음이 다 움직거렸어. 그런데도 그것이 형태로, 요 나가면 되는데, 요 형태로 아직도 나가기 전에 때야. 요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수양국물 마양 사람이죠. 누구나가 사욕 때문에 흔들 때 한두 번 하잖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사욕적인 문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할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찰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찰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 성찰을 찰식이라고 해요. 알식자. 딱 살펴 아는 거죠. 이 공부가 강한 사람이 굉장히 평소 때 내적 수양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참선이나 기도나 윗바사나 같은 명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 어차 우지면 적 띄우고 부지어 띄우고 회이라. 요 찰나, 요때, 바로 요 순간에, 경계점 요 순간에 딱 근심하면, 아, 이거 잘못되면 골치 아픈데, 이게 잘못되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거 굉장히 앞으로 후회할 건데, 이렇게 되면 내 인생 이거 망칠 수 있는데, 그런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차, 이때에 우지, 그것을 근심하게 되면, 그러면은 부지어 회리야. 회리인에는 이르지 않게 돼. 그걸 살펴볼 힘이 있으면 회리인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 철학이나 아까 노장 철학 같은데 끊임없이 그게 수양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도 바로 이러한 주역의 64개 384일을 통해서 인간은 수양 공부로서 자기 자신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는 동년이, 지는 움직거리는 게 막 떨친다는 거야. 이 지인께는 원래 지난 배웠지만도 이 동쪽이고 이 서쪽인데 지인께는 동북방이거든요. 아침에 해가 막 떠나듯이 기온이 막 떨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북이고 이 남이니까. 동북방향에서 새벽에 기온 떨쳐 올라가 막 떨쳐 올라 이게 지인께예요. 지인께. 기억나시죠? 개로서는 막 떨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움직거리는데 지혜면 후회하는 거, 근심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되면, 즉 스스로가 니울담.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반추에서 자기 반추. 자기 반추라야만이 지혜가 돼요. 자기 반추를 할 수 있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적 띄우고 유의 띄우고 동기 띄우고 보가지 띄우고 심의 띄우고 불가 띄우고 무기라. 그래서 이때 자기 반추를 하면서 자기가 후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보과지심, 그 허물을 보충하려는 마음, 즉 허물을 갖다가 반추하려는 마음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유이동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무구라 허물이 없게 할 수 있는 거야. 성찰의 힘이죠. 누구나가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갈대처럼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 자기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데 주역의 공부도 그런 힘을 갖다 보일 수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5절에. 시고로. 요거 하고 해봅시다. 시고로. 괴유 띄우고 소대하며 사유 띄우고 험의하여 하니 사야자는 각 띄우고 치기 띄우고 소진이라. 이런 까닭에 주역이란 큰 틀을 보면 그 주역의 개는 소와 대가 있어. 큰 그릇에 개도 있고 작은 그릇에 대 있어. 아까 소는 음개로 말하고 대는 양개로 말하는데 한 그런 개가 있어. 그리고 그 개와 효의 사들이 설명서가 붙어있어요. 그 설명서인 사는 뭐냐면 험악한 것도 아주 험악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주 쉽고 평이한 것도 있어. 그래. 그런데 험한 거는 거의 흉계예요. 험한 거는 거의 흉계예요. 험한 거는. 쉬운 거는 거의 길한 거예요. 길한 것도 단순해요. 좋고 나쁜 건 단순한 겁니다. 그 나쁜 거 험한 거는 사유가 많아. 사연이 이런저런 사연과 이유가 많아. 그래, 길어, 되게 험기는. 쉬운 거야, 단순 명쾌. 이거 옳으냐, 그냥 선한 거야, 그냥. 그래, 사야자는, 거기에 그 사라는, 글이란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는 설명에, 그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각각, 그 하나하나 글마다 각각 그 소재 지자는 이 갈지자를 해야 됩니다, 갈지자. 각자 그 자신이 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치자. 다시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가는 방향의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를 통해서.
이 사를 이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생각사자와 통한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사는. 이 사는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내재하고 있는 힘, 모든 시인도 계시지만 모든 시나 소설은 뭐냐면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좋은 시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요. 좋은 소설 있고 그림도 좋은 그림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사라는 이 하나의 그냥 글자일 뿐인데 생각이 가미되면 다 사라는 거. 사야자는 생각하는 거. 그 사라는 것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왜 이 말부터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 난관에 지금 내가 처하는 이 상황에서 각각 그 자신이 지향해야 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주자본이 볼게요. 주자본이 소험대의가 작은 것의 험함과 큰 것의 쉬움. 큰 깨는 대개가 쉬워. 대가 궁량이 큰 사람은 단순 명쾌하잖아요. 궁량이 좋은 사람 말이 많아. 자기 변명도 많고. 그러니까 작은 것의 험함과 큰 것이 쉬운 것이 각수 띄우고 소에는 각각 그 향하는 바를 따르고 있어. 그 글 속에 주역을 탁 보면 대소가 전부 다 그 따르고 있는 거야. 그걸 주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꾸 희한이 열린다는 것이 깨인다는 거예요. 바로 주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는 제3장이라. 자, 본이 마지막에 본이 차 3장, 고가 3장 넣어야 되고 또 차 3장은 이 세 번째 장은 차 3장은 석 띄우고 괴요 띄우고 사지 띄우고 통해라. 괴사와 효사 통에 다 통할 수 있는 예를 갖다가 해석한 글이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장 끝내겠습니다.